아이고, 자, 안 했나? 아이고, 뭐라는 97까지였나? 제가 97까지였지. 어디까지 했어? 7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를 풀었고. 자, 우선 정복치를 한번 보자. 한별식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121쪽 할 차례인가? 121쪽 했니? 121쪽? 근데 근거에서 아, 근거에서 관계 차례구나. 그럼 우리가 근거에서 관계 공식까지는 했지? 128쪽까지는 설명했지? 128쪽 그치? 맞니? 129쪽 할 차례지? 저번에 설명했을 거야. 128쪽까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근각에서의 관계가 뭐냐? 자, 두 분이 알파 베타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수 정리에 따르면 f 알파가 0이니까 x 빼기 알파를 인수, f 베타가 0이면 x 빼기 베타를 인수.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우선 양변을 a로 나누자.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도 a로 나누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즉 개수끼리 비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도 보내면 되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꼭 외워야 돼. 이거는 반드시 외우는 거야. 그래, 외우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9-1번을 보면 자, 여기서 두 분의 합은 4,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니까 이걸 가지고 변형 공식으로 다 푸는 거야. 우리가 다 했던 거. 그래서 변형 공식 대입하면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6대니까 20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변형 공식에 대입해. 이 변형 공식이 이렇게 되지? 대입하면 얼마니?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0 64 더하기 36이네. 100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그걸 이제 이 두 개를 활용하라고 했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되지?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묶으면 이걸 뺀 거와 똑같다. 그럼 대입을 그대로 하자. 22 얘가 100이지? 빼기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의 제곱도 마이너스 3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4지? 2200. 자, 플러스 94 36이지. 빼기 36 2164 나오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바로는 못 구하지? 자, 우리가 뭘 배웠니?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배웠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의 제곱을 해. 그냥 제곱과 같은 거예요. 뭐야? 변형 공식이지, 얘도. 변형 공식에다 대입하면 얼마야?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10. 그럼 뭐야? 우리는 제곱이 얘니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를 구하는 거. 자, 루트 28 2루트 7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전개를 해. 그냥 전개. 전개를 싹 해서 알파 베타 빼기 3알파 제곱 빼기 3베타 제곱 더하기 9알파 베타 알파 베타끼리 더하면
10 알파 베타 빼기 3을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대입하면 되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1. 마이너스 30 빼기 66이니까 마이너스 96이다. 싹다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분수식이 나오면 무조건 통분이야. 그냥 100%야, 100%. 예외가 없어. 분수식 나오면 다 통분해서 풀라는 얘기야, 통분. 무조건 통분을 해. 이거 얼마야? 4-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7번도 분수식이니까 통분해버려. 자, 통분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지?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자, 너희들은 거기서 2, 4, 6을 한번 해보자. 9-1번 밑에 2, 4, 6만 해봐. 번이 어렵지?
뭐 2, 4번은 너희들이 잘 풀 수 있지, 그지? 두 분의 합각을 구한 다음에 뭐 싹 다 전개하면 변형 공식에 따라서 뭐 이거 먼저 구하면 1이고 그걸 대입하면 4분의 9 나오고 얘도 싹 다 전개해서 알파 베타 대입하면 6분의 20가 나오고. 자, 6번이 문제인데 6번도 분수식이니까 통분을 먼저 해. 자, 통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니? 자,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의 변형 공식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자, 항상 얘랑 이 부호는 반대라고 그랬어. 반대고 얘랑 얘는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그럼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를 모르잖아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만 알지. 그럼 이걸 변형 공식에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3알파 베타에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 제곱이 음수네. 허수라는 얘기지, 허수.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얘도 지금 딱히 알파와 베타 중에 뭐 대소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당연한 게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지금 주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이 판별식이 어떠니? 자, 짝수공식의 판별식 써보자. 마이너스 자 2로 나누니까 2는 4 빼기 6이라고 했대. 0보다 작지. 자, 허근이야. 허수면 허수에는 대소관계가 있냐 없니? 없어. 그래서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 중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차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차는. 그래서 차는 구하면 뿔마 다 써줘야 돼. 뿔마 다 써주고 다 써주고. 그럼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할 건데, 자, 뿔마라는 거는 이제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걸 세제곱 대입 그대로 다 해줘. 그러면 플러스를 세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이걸 복부호 동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 부호는 위에 부호에 대응되고 아래 부호는 아래 부호랑 대응되는 거를 복부호 동순이라고 해. 그럼 플러스를 세제곱하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부호 그대로 되고 루트 2에 세제곱하면 2루트 2지 i에 세제곱하니까 i 세제곱 그대로 쓴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9 곱하기 뿔마 루트 2i. 근데 i 세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i야. 자,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맞불로 바뀌지 뿔마가 아니야. 맞불로 바뀌고 2루트 2 i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뿔마는 그대로 가. 얘는 부호가 뿔마가 원래 원칙이었으니까 뿔마 그대로 써있다가 2분의 5 루트 2i.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위에 부호는 위에 부호랑 대응되고 아래 부호는 아래 부호랑 대응되고 생각하면 돼. 그럼 2분의 9 빼기 지금 루트 2i로 묶으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2i 더하기 2분의 9 루트 2i 이렇게 하면 2분의 9 빼기 2니까 2분의 5 루트 2i가 되는 거고, 자, 밑에 부호를 따지면 2 루트 2i 빼기 2분의 9 루트 2i니까 자, 2 빼기 2분의 5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어쨌든 절대값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부호는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인 거야. 지금 위로 했더니 플러스 아래로 했더니 마이너스가 이것도 역시 복부호 동순으로 뿔마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3의 역수를 곱해주면 약분이 되면서 뿔마 3분의 5 루트 2i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복부호 동순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면 답이 이렇게 나와. 이런 문제는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허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30쪽에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다른 한근은 1 빼기 루트 3인 켤레근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m이 유리수란 말이 있어 없어? m이 유리수란 말이 없고 상수지? 그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얘가 켤레근을 무리수가 켤레근을 받기 위한 조건 뭐라고 했어? 개수들이 유리수여야 되는데 얘도 유리수고 얘도 1도 유리수지만 m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1 더하기 루트 3을 대입해서 풀면 그때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한근을 알파라고 나. 그래서 근각 예수관계 풀어도 돼. 자, 그럼 두 근은 합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m이지.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되지. 자, 그럼 여기 알파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와 같다, 그지? 자, 유리화 시키면 루트 3 빼기 1 곱하니까 2분의 2에 루트 3 빼기 1. 그래서 알파는 루트 3 빼기 1이지, 그지?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3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은 2m. 자, 2 루트 3이 2m이니까 m은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얘랑 혈레근이니? 여기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면 혈레근 아니야? 어디에 부호가 반대여야 돼?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누구의 부호가 반대야? 유리수 앞에 부호가 반대지? 이거 왜 혈레근의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반대야? 왜 그럴까? 너희들 근해 공식이 뭐야? 자, 뿔만은 어디 앞에 있어? 루트 앞에 있지? 그래서 혈레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일 때가 혈레근이 알겠어? 맞지? 근데 여기가 양수면 무리수인 혈레근, 얘가 음수면 허수인 혈레근이야. 그래서 뿔만은 루트 앞에 또는 허수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럼 얘랑 얘는 혈레근 아니지? 아니야? 조심해. 부호가 반대로 혈레근 아니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 2번도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35는 0에 두근의 p가 5대 3이네.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5알파와 3알파 이렇게 놓고 풀라고 했지, 그치?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고 두근의 곱은 135가 되겠네. 알파 제곱은 9가 되겠지? 알파는 얼마? 3이다. 양수다 음수다 말 없으면 다 해줘야겠네. 그러면 알파가 3일 때는 m은 여기서 m은 뭐야? 마이너스 8알파잖아. 그럼 마이너스 24.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m은 24가 되겠지, 그치? 어쨌든 뿔만 다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차가 2다. 아까 어떻게 했니? 하나가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든 알파 빼기 2든 상관없다고 했어.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이네. 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두 분의 곱은 3이지? 넘기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인수분해가 되지? 알파가 3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여기서 m은 1 빼기 알파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m은 1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 m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 그래서 m은 뿔마이가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놓고 풀면 된다. 그럼 연립방 정식이지, 결국. 연립방 정식. 자, 너희들은 9- 몇 번을 할까? 2번을 해봐. 9-2번. 자, 그냥 두근을 하나가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알파를 놓고 두근의 합은 m이다. 두근의 곱은 1이다 해서 알파를 먼저 구하면 루트 2 빼기 1이니까 얘랑 얘는 혈레근은 아니야. 지금 유리수 곱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얘를 이제 대입하면 여기다 알파에다 대입하면 m은 2루트 2가 돼서 나오지? 어려운 거나? 자, 옆에 9-3번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두분이 알파 베타다. 그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두분의 곱은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방정식에 두분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다. 여기는 알파와 베타. 그럼 얘는 근각에서 온 게 똑같지? 두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 그다음 두분의 곱은 알파 베타 빼기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더 1인데 그게 두분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미지수가 알파 베타 a, b 4개, 식도 4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빼기 2. 이 식 하나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또 대입을 해봐. 자, 알파 베타에다 b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b 더하기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곱하면 b는 a 더하기 2니까 a 빼기 b는 넘기면 마이너스. 자, 연립하면 90을 더하면 3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 a, b 값이 나왔지? 그럼 지금 뭘 구하래? a 값, b 값 구했다 우선은. 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는 이제 어느 방정식의 글이냐? a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한 식을 넣어보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제.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이다. 자, 여기서 x는 알파와 베타이다. 자, 그때 우리는 뭘 구하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20제곱 플러스 베타 20제곱.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걸 자주 나오는 게 요거 나오면 무조건 뭐가 연상이 돼야 되냐면, 자,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우리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그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얘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해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해봤자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게 누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일 때는 x 더하기 1을 곱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란 말이야. 그 말은, 그지? 그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은 x가 알파라고 했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 해는 이 전체 해에도 성립이 되는 거야. 어차피 알파는.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은 방법을 하니까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뒤에 또 나와. 이게 좀 연결하기에도 되게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는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무조건. 그리고 부호는 누구 따라가냐면 x 세제곱 플러스 이 플러스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공식이 얘 플러스가 여기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는 반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얘 풀면 어떻게 되니? 알파 세제곱에 6제곱에 알파 제곱이 16, 18 더하기 2니까 20제곱 되지? 똑같은 걸로 베타 세제곱에 6제곱에 베타 제곱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지?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도 1이니까 베타 제곱. 얘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아. 얘 구하라는 얘기.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근각의 대각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지? 요거 이용하면 되지. 어떻게 베타 대입하면 되지?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둘 다 1이니까 1 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을 구할 때 얘가 연계된 게 요거랑 곱해줘서 나오는 거. 요것만 외우면은 답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외워놔. 꼴을 알아둬야 돼. 그 허술한 얘기야. 세제곱 얘다 마이너스로 되겠구나.
이거 알파는 실수가 아니겠다. 그치? 허수란 얘기야, 허수. 허수지, 허수.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너희들이 이거 x가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지. 원래 알파는 어디에 그리냐면 요 2차 방정식에 그려있잖아. 요 2차 방정식에 그리니까 얘 판별식이 어때? 1 빼기 4가 돼서 0보다 작아. 얘 그는 허근이야, 허근. 알파 베타는 허수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해도 어때 지금?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지금? 음수가 나오잖아. 얘가 양수 더하기 양수가 돼야 되는데 원래 음수가 되니까 이거 둘 다 허수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은 아니야. 얘가 성립하는 거지 얘가. 하지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은 해. 허근이라 하더라도 왜? 얘 곱하기 얘가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x가 알파면 얘랑 얘를 곱한 알파 세제곱 더하기 1도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허근이야, 허근. 어렵지? 그 공식을 외워놔야 돼 이거. 자, 이거 9-6번을 한번 해보자. 9-6번. 문제 안 나왔냐? 네? 다 나왔어? 네. 답이 두 쌍이 나오잖아. 그 중에 왜 하나만 되니? n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왜 하나만 될까? 이유가 뭐야? 그렇지. 그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이 수학은 문제에서 힌트를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건 단 한 개도 없어. 그냥 다 문제랑 연관 있는 것만 주어지기 때문에 잘 봐. 지금 첫 번째 방정식에서 실근이란 말이 있어. 실근. 두 실근. 근데 밑에는 뭐 그냥 두 근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걸 잘 봐요.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n, 두 근의 곱은 n. 그다음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두 근이니까 3n 곱은 4 곱하기 n 마이너스. 이거 변형 공식에 따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2n. 얘랑 같고. 얘는 이거의 제곱과 같지? 알파 베타의 제곱과 같다 해서 무슨 얘 넘기면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얘는 이가 나오지. 그럼 이 대입하면 여기다가 n이 4와 마이너스를 두 개가 다 나와. 이 두 개가 다 답이냐?
4와 2랑 마이너스 1과 2 다 되냐? 자, 실근이야, 얘가 실근. 실근이란 말이 주어졌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대입해봐. 16 빼기 8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8이니까 0보다 작잖아? 허근해 맞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둘 다 쓰면 틀린 거야. 실근이란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둘 다 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또 주어졌나? 잘 봐야 돼. 그래서 한 쌍의 행하면 된다. 자, 뒷페이지에 있는 9-4번은 아까 내가 했던 문제 바로 뭐냐?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했지. 뭐라고 했니?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기억나니?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걸 이용한 문제야. 그래서 9-4번의 1번은 근해 공식을 사용하여 인수분해를 하시오. 자, 근해 공식을 사용하여 인수분해하라. 내가 근해 공식을 사용 안 하면 보통 어떻게 했지 우리? 최고차항의 x도 2차, y도 2차야. 그럼 누구에 대해서? 아무거나 해도 돼. 자, x를 기준으로 잡아. 그럼 x에 1차항끼리 묶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쭉 정리해서 얘를 우선 인수분해가 되지.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x제곱 2y 빼기 1x. 자, 2y 더하기 1과 2y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 x제곱. 자, 여기다가 이게 더하면 4y 빼기 2니까 이거 더하면 어때? 4y 빼기 나오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인수분해했지 우리 지금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인수분해 방법이야. 근데 문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x작법 하지 말고 근해 공식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럼 근해 공식으로 하면 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근해 공식 마치 0처럼 생각해? 그럼 짝수 공식에 있으니까 짝수 공식으로 생각하자.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b 프라임 제곱 빼기 a가 1이고 이게 c야. 이게 c지? 그럼 빼면 없어지고 없어지네. 그러니까 뭐야?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꼴마 루트 4니까 2가 되지.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때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y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그럼 x가 얘야 얘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빼기 얘. 즉 x 플러스 2y 빼기 3과 x 플러스 2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지? 똑같은 거야. 똑같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풀었던 건 이렇게 x작법으로 풀었던 거고 지금 풀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근해 공식에 대입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분이 나오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 했을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듯이 두 분이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얘와 x 빼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 보니까 지금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 이 루트 안에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루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곱수가 되든지 얘처럼 제곱수가 되든지 제곱식이 돼야겠지. 그래야 루트가 묶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니까 좀 간단하게 나온 거고 아까처럼 제곱식이 될 때는 그 루트 안에 판별식이 제곱식이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아까 설명했지 그래서?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이번 문제야. 판별식이 0으로 푸는 게.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Q는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 아까랑 똑같은 말이야. 자, 이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우선 4x가 2x니까 2로 묶어 자,
자, 이번에 판별식을 구해보자. 우선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판별식 써서 2y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이게 c지? 자, 4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 정리하면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거의 판별식 4 빼기 1 더하기 k가 0이다. k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 말은 뭐다? 판별식이 0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자, 9-8번 해보자. 9-8번. 다 했니? 뭐하냐? 어? 다음에도 좀 일찍 와. 일찍 올 수 있어? 월요일에 몇 시 올 거야? 몇 시? 4시 반에 진짜 와야 돼? 608호 바로 와. 승현이도 앞에 거 부족하면 올 수 있으니까 일찍 올 수 있어. 와도 돼. 몇 시 올 수 있어? 4시 4시부터까지 할 수 있는데 4시 올 수 있어. 한 4시 때? 4시간? 608호 저 큐트인지 다음 시간에 봐야지. 응,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지? 너무 갔지? 저거 미정 계속까지 갔지? 그다음에 복소수 아마 거기가 될 거야. 복소수 파트니까 이거 좀 해요. 복소수. 자, 판별식이 0이다. 우선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을 또 내림차순으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짝수 공식 쓰면 되지. 그럼 판별식이 0이다 해서 k 값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또 딱히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다 구해줘야지, 그지? 9-5번은 두 근이 주어지면 너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 이차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 뭐 이렇게 나타내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두 분이 루트 3 빼기 2와 루트 3 플러스 2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풀래? x 빼기 루트 3 더하기 2와 x 빼기 루트 3 빼기 2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당연히 두 분이 열니까 이걸 전개해서 풀려고 하면 좀 복잡해 보여. 그러니까
그냥 이걸 두 분이라고 생각하면 두 분의 합은 뭐야? 합과 곱만 구해 그냥. 합은 뭐야? 2루트 3 그렇지. 곱은 3 빼기 4니까 합차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합과 곱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관계로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야.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서 그걸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했니? 예를 들어서 아까 a분의 bx, a분의 c가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와 같다.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두 분의 합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게 누구의 개수야? x의 개수가 되고 두 분의 곱은 상수항이 되는 거야. 맞잖아? 이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x제곱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꼴에 맞춰서 x제곱 자, 두 분의 합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두 분의 곱은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하면 돼. 알겠니? 합에는 마이너스 1 곱해서 구하고 곱은 그대로 쓴다. 그럼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최고차항 개수가 1.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3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3 써주면 되니? 그렇지. 전체에 써주는 거잖아, 전체에다. 왜 그랬어, 아까? 우리가 아까 원래 최고차항 개수가 a였을 때 원래는 a를 전체에다 곱한 거였다. 그지?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왔듯이 전체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1이니까 얘는 안 곱해줘도 돼. 그럼 마찬가지로 두 분이 2 빼기 루트 3인데 한 근만 주어졌어. 그리고 개수가 유리수다. 자, 그럼 켤레간을 가지니 안 가지니? 얘가 무리수가 켤레간을 가질 때는 개수가 유리수일 때라고 그랬지? 그럼 얘의 켤레간 누구야? 그렇지. 플러스 루트 3. 루트 앞에 보고가 반대해야지 켤레간이라고 그랬지? 그럼 두 분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바로 쓰면 x제곱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를 곱하고 두 분의 곱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 알았지? 그럼 3번도 마찬가지. 2 플러스 i가 근이고 개수가 실수다. 그럼 얘가 켤레근 가자 안 가자? 허근이 켤레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어? 개수가 실수. 그치? 그러니까 얘는 2 빼기 i가 켤레근이 되는 거지. 허소부분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두 분의 합은 4가 되고 두 분의 곱은 4 빼기 i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겠지? 그럼 두 분은 합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곱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서 전개하려고 하지 마.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합에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곱은 그대로 써주면 바로 나온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9-10번, 11번을 해보자. 다시 10번은 함정이 있다. 조심해야 한다. 얘가 켤레근에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 뭐 만들어면 큰일 나지.
무리수합계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로 나야 돼. 그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 두분의 곱은 이게 마이너스 2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 a 빼기 b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즉 1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1. 그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1 곱하고 곱은 그대로 쓰면 되지. 자, 얘는 300여인데 계속가 실수니까 8레번에 같지? 두분의 합은 6, 두분의 곱은 9 빼기 i 제곱 10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조심할 게 실수. 혈레근을 가지는 때 부호가 어디가 반대인지 그것만 잘하면. 9-6번은 뭐 어렵지 않다. 9-6번은 자, 두 분이 알파 베타다. 그럼 두 분의 합은 4고 두 분의 곱은 1이라고 우선 써봐. 그 다음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고 2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두 분이래. 그러면 얘도 근각에서 그런 게 똑같아. 이게 두 분인 거야. 그럼 이 두 분의 합을 먼저 구해. 두 분의 합은 3알파 더하기 3베타니까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 4니까 12가 두 분의 합이야. 그럼 두 분의 곱은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전개를 해. 2알파 제곱 4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5알파 베타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자, 이거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끼리 묶고 5 알파 베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변형 공식으로 먼저 구해. 빼기 2 알파 베타. 대입을 해보자. 4, 4, 16 빼기 2니까 14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되지. 두 분의 곱은 2 곱하기 14 더하기 5 곱하기 알파 베타가 1이네. 28 더하기 5니까 34. 자, 두 분의 합이 12. 그럼 x 제곱 빼기 12x가 되면 이게 합이야, 합. 두 분의 곱은 34.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x 제곱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두 분의 합 구하고 두 분의 곱 구해서 그대로 해주는 거야. 방법은 똑같아. 자, 그럼 2번도 똑같네. 2번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두 분이니까 두 분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아까 14라고 주어졌지? 얘는 통분하라고 그랬지. 분수식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니? 알파 베타가 지금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18. 이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은 이걸 전개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지? 이렇게 곱하면 베타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이지. 다 주어졌지 문제에서.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 즉 1의 제곱이니까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이니까 1, 6. 자, 두 분의 합이 18, 두 분의 곱이 6이다. 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6은 0이다. 결국 뭐야? 다 변형 공식을 활용한 문제야. 변형 공식. 합과 곱을 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야. 시간이 별로 없네. 여기 8번 5번, 8번. 5번, 8번만 해보자. 5번만 해봐, 5번.
자,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구하지? 전형 공식.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에 대입하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베타 세제곱에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숙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금 요 앞에 내가 설명 안 한 파트가 좀 있긴 한데 98부터 해서 부터 100까지 하면 맞나? 아직 이게 방학이 언제야? 1월 8일 1월 8일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 화요일? 요즘 바쁘진 않잖아. 우선 여기까지 해봐 2차부터 100까지 해보고 지금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복소수를 볼 거야. 그래서 복소수 파트가 좀 부족한 애들은 공부를 좀 해봐. 문제는 뭐 쉽게 그냥 낼 테니까 복소수 좀 공부를 좀 해봐. 가자고. 다음 시간에 일찍 와 다현이랑 승효랑 너 승효이도 올 수 있고 장훈아 너도 일찍 와. 지민이는 오늘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세 개 한번 봐봐. 어제 갖고 왔으니까.